SCI의 부국장인 마이클 앨리스라는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고지를 점해야 되는 분야 중 하나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점유율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일 데일리 브리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빅테크들의 실적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 빅테크의 실적이 뉴욕 증시에는 긍정적인 상승 재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전날에 시간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오늘 증시에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장중에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장 막판에는 한 8%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두 기업 모두 다 앞으로 AI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분기의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지만 앞으로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까지 긍정적인 숫자가 나오자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랑 아마존에 대한 실적이 나왔는데 두 기업도 모두 실적은 좋았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소프트웨어만 하는 기업들이랑 애플이랑 아마존처럼 또 하드웨어의 어떤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플랫폼에 대한 이커머스 쪽에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관세와 관련해서 100%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의 실적은 좋았지만 이제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약간 밋밋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집중이 되면서 시간 외에서는 좀 주가 하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봤었던 게 이 PC 그리고 민간 고용, 그쵸?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진행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시장은 8거래일 연속으로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쭉 상승을 해주자 덕분에 비트코인도 뉴욕 시간 기준으로는 97,000달러 선 위에서 가격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도 전일 대비 2.5% 오른 97,0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발표한 기업들 빅테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한테는 빅테크보다 더 중요한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사 실적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1분기의 매출 예상치가 안 좋았습니다. 1분기 매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서 모으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공유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210억 달러치의 주식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한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1분기 매출액만 놓고 봤을 때는 전년 대비 3.6% 정도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시장 예상치도 5%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올해 1분기에만 8만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집했는데 210억 달러의 주식을 발행해서 추가적으로 더 매집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CEO가 직접 이렇게 비트코인 약간 구계명처럼 적어서 공유를 해줬는데 그 1번이 굉장히 우리도 좀 마음에 품고 가야 되는 가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Buy and hold 비트코인 이렇게 써있죠.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영원히 팔지 말고 가지고 가라 라는 게 이들의 첫 번째 비트코인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래티지 회사는 앞으로도 매출과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강하게 매집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덕분에 스트래티지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는 어느덧 55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비트코인의 개수고 오른쪽에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55만 개 정도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나가면서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진공청소기다라는 별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트코인 진공청소기는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 회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블랙락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을 60만 개나 보유하면서 어떻게 보면 스트래티지사보다 더 짧은 기간에 더 많은 매집 물량을 만들어낸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에 이제 현물 ETF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진행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인데 지금 벌써 블랙락으로만 들어온 비트코인의 개수가 60만 개가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수용 확대 신호로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블랙락이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아주 좋은 실적을 올리자 기존 트레이드파이에서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자산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를 했던 건데,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해요. 우리도 이제 MTS, HTS 이런 걸로 주식 사고 팔고 하시잖아요. 모건 스탠리도 온라인 증권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앞서서 매트 호건, 비트와이즈의 매트 호건 CIO 같은 경우도 메릴 린치나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UBS 이렇게 미국 4대 종합 증권사가 올 연말까지 비트코인의 현물 ETF 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었는데, 오늘 블룸버그 소식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온라인 증권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CIA 부국장이 또 이런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중국과의 또 다른 전쟁 분야이다 라는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그리고 중국이 금을 모아가서 이제 각자 자기들이 밀고 있는 자산을 모아감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눈치 싸움이 이어졌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오늘 중국에서 좀 대규모로 금을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금값이 2% 정도 하락하긴 했습니다. 근데 미국 CIA, 이게 중앙정보국입니다. CIA 부국장인 마이클 앨리스라는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고지를 점해야 되는 분야 중 하나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점유율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만 정부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중국이 19만 개, 그리고 미국이 20만 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기는. 근데 중국이 더 가지고 있을지 혹은 이미 보유 물량이 없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는 필요하겠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격차가 크게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그렇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채굴을 하든 뭘 해서든 물량을 늘려 나가야겠죠. 왜냐하면 CIA 부국장도 우리가 비트코인의 경쟁에서는 무조건 고지를 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매집해가는지를 주목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거고 아주 좋은 추세다, great trend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정말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억만장자이자 벤처 투자자인 팀 드레이퍼 같은 경우도 위기 시에 달러 대신 생존 수단은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가 될 때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타격을 받게 되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현금도 아니고 금도 아니다.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이고 투명한 기록 시스템을 가지고도 있고, 그리고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용 편의성 등을 생각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은 금과 현금과는 다르게 훨씬 더 많은 기관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됨과 함께 비트코인의 사용량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게 앞으로 비트코인이 진정한 퓨처 머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간밤에도 비트코인은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추세는 어떠한지 파이어 차트 통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63%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동향은 어떨까요? 지난 1시간 동안 올랐던 종목이 81%고요. 앞으로 떨어질 종목은 다만 60%로 지금 지난 1시간은 오름세를 보였지만 다가오는 시간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큰 종목들이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보조지표로 체크해보는 파이어 RSI 시그널 같은 경우도 70%의 비중의 숏에 대한 사인을 보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이어 시그널 같은 경우도 74%로 이 롱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오르는 종목들이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게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트렌드 쪽에서 보시면 파이어 트렌드가 57%로 올라갈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다가오는 4일에 대한 추세라인을 보여주는 건데요. 가장 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절반 이상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개별 가격 모양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어제 오전에 떴었던 이 롱에 대한 시그널, 어제 오후 1시였네요. 롱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그 뒤로는 쭉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어 라인 위에 캔들이 형성이 되면서 일단은 상승에 대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단기와 장기 모두 상승 추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다만 이 지지 라인을 체크를 해봤을 때 97,200달러 선을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한 라인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과연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 일단 단기적인 이 차트 추세로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알트코인 쪽의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체크를 해볼게요. 자, 알트코인은 최근에 ETF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리플과 도지코인이 한 차례 승인 지연 받았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21쉐어즈에서 수위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한 사실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이 에릭 발추나스죠. 블룸버그의 ETF 전략가 같은 경우는 뭐 아발란체, 카르다노, 폴카다 다양한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있지만 그 어떤 코인들보다도 도지코인에 대한 ETF 승인 가능성이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아마도 이 SEC가 현물 ETF를 10월 정도 돼서야 승인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한 차례 밀려나면서 6월 15일 정도까지 데드라인이 늦춰졌는데 추가적으로 일단은 승인이 언제 될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10월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전까지 알트코인들을 강하게 상승시켜줄 수 있을 만한 호재들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때문에 도지코인이나 뭐 수이 여러 가지 현물 ETF들이 준비가 되고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현재 시점 기준 알트코인들의 가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추세도 함께 파악을 해볼게요. 네, 먼저 도지코인부터 좀 봐볼까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일 대비해서는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어제 오후 정도에 롱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그 뒤로는 파이어 라인을 계속해서 웃도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어 라인을 웃돌면서 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강하게 보여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살짝의 하향 추세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렌드 어퍼 라인으로는 0.18달러 그리고 러워 라인으로는 0.16달러 선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같이 점검을 해드릴 코인 중에 하나가 월드코인의 소식도 있거든요.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숏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는 파이어라인 아래에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음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렌드 라인도 장기와 단기가 모두 하락 추세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구간에서 1달러를 밑돌진 않을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와 장기에 대한 지지가 모두 1달러에 물려있기 때문에 1달러를 하락으로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월드코인에 대한 이슈도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리테일 상점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샘 올트먼의 대표적인 알트코인 프로젝트죠. 월드코인이 미국 리테일 상점에 진출하면서 시장 안에서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대감이 나올지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일단 오늘 가격 추세만 놓고 봤을 때는 그닥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다시 한번 이 홍채 인식과 함께 월드 토큰의 재진출이 확정됐기 때문에 변동성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같이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미국 하원 의원에서 모든 정부 청사에 암호화폐 ATM을 설치하자 이런 제안도 나왔다고 합니다. 뭐 ATM을 설치한다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실제 사용 사례가 증가가 되고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려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와 함께했던 주요 인사들이 암호화폐 로비 업체를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넥서스1이고요. 이렇게 5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로비 업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 짐 트러스티라는 분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초기 연방 형사 사건에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대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 변호사로도 활동을 했었던 분이고, 이 로스 브랜슨이라는 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상무부에서 고위 입법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이 있는 분들이 이번에 암호화폐 로비 업체를 만들었다라는 거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정부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좀 협력을 해서 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넥서스1이 추구하는 방향과 그들의 행보를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비트코인이 좀 추가적인 반등에 나서주면서 97,000달러 선까지 올라간 상황인데요. 주말 사이의 변동성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와서 시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